대규모 준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수기 섬진강의 범람을 막고 제첩 자원량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인데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하구 유역 내 신비와 두곡지구입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강 안에 투입돼 퇴적토를 파내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3월까지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일대 12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홍수기 섬진강 범람 피해의 재발을 막고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제첩의 자원량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섬진강 하구 유역 모래 준설 사업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생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모래를 빨리 준설을 해서 제첩 서식지 확보를 빨리 했으면 하는 입장을 저희 하동군에 계속 어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점이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준설 사업이 사실상 골재 채취 사업일 뿐이며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 대책 명분으로 섬진강을 훼손할 경우 고유한 자연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고 염해 피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겁니다. 이나마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또 강이 훼손될까, 또 다른 또 4대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면 준설로 인해서 바닷물은 또 역류성을 더 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거라 보여집니다. 섬진강 하구 유역에 대한 대규모 준설 사업을 두고 섬진강 유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수질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에코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비점 오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점 오염원 저감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비점 오염원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점 오염원은 점 오염원과 달리 도시, 그리고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네. 도시의 중금속과 기름기를 머금은 토사, 그리고 농지의 농약, 비료 등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비점 오염원입니다.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비점 오염원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마철 비점 오염원 관리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비점, 즉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오염원을 말하죠. 자, 그럼 점 오염은 반대로 배출 지점을 좀 알 수 있는 오염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점 오염원은 오염 물질의 유출 경로가 명확하게 그래서 예측과 관리가 다소 용이한 그런 오염원을 말합니다. 네. 공사장, 사업장 등의 폐수 배출 시설을 통해서 하수구나 도량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하고요. 비점 오염원과 다른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비점 오염원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로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발생 지역으로는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그리고 가축 및 농업 지역, 그리고 산업 단지 등 공업 지역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해당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무심코 길에 버린 쓰레기나 당배고추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들어갈 경우에 비점 오염원이 됩니다. 가축 및 농촌 지역의 경우엔 땅에 쌓인 불뇨, 그리고 하천 근처에 방목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영양물질과 병원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약, 퇴비, 토사 등 농업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갈 수 있으니 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비료 살포는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비료요.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꽃축제를 위해서 꽃밭에 뿌린 이 비료가 빗물을 타고 근처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어디서 오염물질이 나올지 모르는 비점 오염원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점 오염원은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주요 비점오염 물질로는 토사, 영양물질, 그리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름과 그리스, 중금속, 농약 등이 있는데요. 토사는 영양물질, 금속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하는데 강우 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서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물론 하동의 섬진강변입니다. 굴삭기가 모래를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 때 떠내려온 모래입니다. 좁아진 물길을 넓혀서 범람 위험을 줄이고 물 흐름이 바뀌면서 망가진 제첩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쳐서 약 130만 제곱미터로 두 구역에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지구는 모래를 완전히 퍼내지 않고 약 3만 3천 제곱미터의 모래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철새 등 새들의 쉼터가 되도록 존치 구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주민들은 남겨둔 모래섬이 큰 비가 올 때 다시 모래가 쌓이게 하는 제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밑으로 준설을 하면은 그 격차가 거의 2m, 3m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안전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민들은 남겨놓는 모래섬의 공간만큼 제첩이 서식할 공간이 사라지는 것도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하동군은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존치 구간 모래까지 모두 퍼낼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을 남겨놓으면 이 준설하는데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수심은 고르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3월 말 준설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모래섬 존치 구간 준설 여부를 논의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군산항의 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군산항에는 연간 300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데 준설량은 6에서 70세제곱미터에 그쳐 선박들이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해수청과 협력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면서 항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